치열하게 싸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입을 좀 꾹 다물고 살았거든요. 그게 많이 화가 쌓였었는데 좀 치열하게 싸워서 서로를 맞춰가는 것을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신다면 어떻게든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채윤아의 슈필라움의 채윤아입니다. 네, 제가 섭외력이 좀 된다고 저번에 자랑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또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좀 설레는데요. 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배우님께서 오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가연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 지난 얘기고 사실은 다 극복하고 이제 잘 살고 계실 텐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사실 같이 울면서 봤었어요. 진짜요. 막 어떤 울분을 쏟아내시는 장면 한 15분 정도가 너무 큰 화제가 됐거든요. 20년간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또 경제활동하고 자녀 키우면서 모두가 사실 결혼 생활하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좀 고생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셨다고 자녀분께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말하는 걸 봤는데 그러다가 꾹꾹 눌러 담은 그 감정을 한 번에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같이 울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거기서 계속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왜 이 얘기를 꺼내게 했냐 원망을 하신 장면에서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묵은 감정을 해소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셨다는 게 그러면 왜 나오셨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과 어떤 의도로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일단 출연하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왜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말씀드리자면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 가장 컸죠. 저희 부부는 넉넉치 않은 그 가정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다가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이혼하는 데 있어서 큰 요소였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났는데 육아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 아이는 대학을 가야 하고 또 초등학생 아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계속 고사를 했었는데 좀 거액의 출연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출연을 하면서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이혼한 부부의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사실 선배님네 케이스는 이혼한 부부의 굉장히 처절함보다는 쿨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출연해 보겠다라고 하고 왜냐면 실제로도 저희는 크게 다툼 없이 헤어졌고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잘 정돈해서 헤어졌고 그리고 잘 보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 요 정도의 푸념 정도만 그냥 방송용으로 썰을 풀어야지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셨는데.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이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이 너무 그냥 자질구레한 푸념만 하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그러질 못한 거예요. 제 생각에 건드리면 안 되는 치부를 자꾸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15분씩 밖에 매 회당 보지 못하셨지만 저희는 1박 2일씩 촬영한 거를 15분에 편집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편집되고 싸우는 모습만 딱 잘려 나갔는데 사실 우리 둘만의 문제만 다루고 싶었지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러실만 하죠, 당연히. 굳이 그렇게까지 다 다뤄서 이슈화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이혼했고 다 끝났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터지신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좀 후회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하길 잘했다 이러셨어요? 후회 아닌 후회했죠. 왜냐면은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감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이 못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또 좀 악플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고소도 많이 했어요. 달렸잖아요. 실제로, 고소도 하셨어요? 네, 악플러를 고소했는데 2년째 고소가 진전이 없어요. 못 찾아내던가요? 찾아내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이 저도 너무 악플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이혼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직업이고 이거를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잠깐만 들어도 뭔지 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감정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 그 책임감으로 버티다가 터트리는 장면이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너무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네, 원래 성질 더러운 여자로 많이 그러니까요. 낙인 한 찍혔어요. 번도 안 싸우셨다 그랬는데 심지어 자녀분이 TV에 나와서 평생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못 봤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장면 하나로 평생을 그렇게 약간 울분을 토해내면서 네. 살았던 것처럼 돼버려서 저 또한 맞아요. 억울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이혼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 그랬던 사람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고 평소에 맨날 싸우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잘 안 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섭고 싸우는 사람들은 맞아요.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롱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후회했어요. 티격태격을 좀 해야 됐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 티격태격. 감정 소모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고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너무 이해가 가는 그래서 부분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후회하는 감정도 좀 드셨겠지만 좀 극복하신 거죠? 그 마음은. 네, 많이 극복했는데 다시 잘 보고 지내는 거는 이제 힘들겠더라고요. 왜냐면 다 토하고 나니까 더는 못 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자주 만났었어요. 아이들 생일, 뭐 기념일 이런 거 다 보고 챙기고 지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졸업식 때 그냥 얼굴 한번 봤네요. 또 자녀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두 분 안 만나셔도 뭐 네. 전혀 지장이 없으신 상황이시니까. 네, 맞아요.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약간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셔서 그런지 뭔가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대사는 아니지만 네.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그 감정이 담겨 있고 전달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정이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기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네. 저 여자 연기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성우분들을 그냥 네. 그냥 예능 나와서 하셔도 마치 레코딩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연기자의 일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속상했는데 지금은 또 이해해요. 네. 제가 하는 행동이 연기처럼 보일 수 있겠다 싶어요. 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혼은 나빠. 이혼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거야. 자녀도 있는데 그냥 좀 더 참았어야지.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요. 어찌 말하면 고지식하고 어찌 말하면은 보수적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고지식하고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저의 행복이 우선순위였어요. 저의 행복을 일단 빨리 찾아야 내 행복 바이러스를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 당시엔 제가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내 불행 바이러스가 막 어둠의 그늘이 막 이렇게 그림자가 뿜뿜뿜 뿜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전히 너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사실 결정도 책임감에 하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걸 꼭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녀가 있는데 왜 이혼하냐? 이런 얘기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녀가 있어서 이혼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저희 가정은 큰아이와 아빠가 갈등이 좀 생기고 있던 찰나였어요. 큰아이는 사춘기가 이제 들어섰고 근데 아빠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빠 때문에 자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빠가 진짜 나쁜 아빠는 아니었어요. 나쁜 아빠여서는 아닌데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큰아이가 이혼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빠를 자주 안 보게 돼서 아빠를 덜 미워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으면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한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빠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던 부분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되니까 화가 나지 않고 가끔 보면서 아빠를 측은하게도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좀 회복이 됐나요,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악화가 되는 걸 막았죠. 저는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들도 아직은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고 딸도 이제 아빠를 측은하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렇게 또 새로운 가정의 형태인 거죠. 네. 자녀들과 아빠와 또 새롭게 관계 맺음을 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거든요. 혹시 힘든 결혼 생활 하는 분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치열하게 싸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입을 좀 꾹 다물고 살았거든요. 저는 화가 나면 입 꾹 다물고 이제 좀 꿍한 성격이라 아닌데 되게 쿨한데 아무튼 남편에게 그랬어요. 희한하게 다른 데 가서는 안 그러는 사람이 남편에게 메꾸끄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화가 쌓였었는데 좀 치열하게 싸워서 서로를 맞춰가는 것을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신다면 어떻게든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꼭 치열하게 싸워서 서로 곪기 전에 좀 풀 수 있으면 풀고 싸워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해보지 않고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아름다움 유지하시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